지워진 대화. 일부. 프롤로그. 그건 가방이 아니었다. 무덤이었다. 4월의 한강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봉사활동복을 입은 고3 학생들이 올림픽대교 남단 교각 아래를 지나칠 때 그들은 그저 쓰레기를 줍고 있었을 뿐이었다. 비닐봉지, 페트병, 담배꽁초. 익숙한 풍경. 하지만 갈대 사이에 박힌 검은 가방은 달랐다. 선생님 여기요. 제일 먼저 발견한 건 박준서였다. 18살. 대입 수시를 앞둔 모범생.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물에 젖어 무거웠다. 생각보다 훨씬. 뭐가 들었나 보네. 조심해서 열어봐. 인솔교사가 다가왔다. 준서는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5cm, 10cm. 그리고 손목이 튀어나왔다. 으악! 준서가 뒤로 넘어졌다. 가방이 쓰러지며 안쪽이 완전히 드러났다. 창백한 피부, 손목에 깊게 파인 붉은 자국, 그리고 그 안쪽 웅크린 채 구겨진 여자의 몸. 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19. 지금 당장. 오후 2시 47분. 경동경찰서 강력반. 뭐? 한강에서 시신? 강태훈 형사는 컵라면을 입에 물고 있다가 급히 뱉었다. 전화기 너머 현장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형사님. 교각 아래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중인데 실종자 명단이랑 대조해봤더니 일치하는 사람 있습니다. 누군데? 서미경. 50세. 6주 전 실종 신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강태훈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에 사진이 떴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온화한 미소, 평범한 중년 여성. 하지만 그 옆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배우자 한도윤 52 직업 서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비고 이혼 소송 진행 중. 교수 남편? 네. 근데 형사님,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가방 안쪽에서 쪽지 나왔는데요. 물에 번졌지만 판독 가능합니다. 1030 약속 장소라고 쓰여 있어요. 강태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라면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현장 보존하고 국과수 대기시켜. 내가 지금 간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약속 장소. 누구랑? 오후 4시 10분. 한강 교각 현장. 노란 테이프가 둘러쳐진 갈대밭. 감식 반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증거를 채집하고 있었다. 강태훈이 도착했을 때 시신은 이미 검은 비닐로 덮여 있었다. 상태 어때? 현장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심합니다. 손목 결박 흔적 뚜렷하고 목에 질식 흔적 있어요.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 근데 더 문제는 그가 가방을 가리켰다. 바닥에 깔린 무게추, 쇠로 된 덤벨 조각들. 이거 보세요. 누군가 시신이 물에 가라앉도록 계산한 겁니다. 물속에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가방이 교각에 걸려서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강태훈은 무릎을 꿇고 가방을 들여다봤다. 검은 캠퍼스 재질, 브랜드 로고 없음, 대량 생산 제품, 추적 불가능. 쪽지는? 팀장이 비닐 증거 봉투를 건넸다. 물에 번진 글씨. 하지만 또렷했다. 1030 약속 장소. 필체 감정 맡겨. 이미 보냈습니다. 근데 형사님 이거. 팀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작은 금속 조각. 목걸이 펜던트였다. 피해자 목에서 떨어진 겁니다. 체인은 끊어졌고요. 강태훈이 펜던트를 들여다봤다.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S. M. 서미경시오 미마이너스 크형. 남편 신상 확보했어? 네. 한도윤 52세. 서한대 심리학과 재직 15년 차. 전공은 인간행동심리. 이혼 소송 6개월째 진행 중이었고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는 누가 했어? 피해자 친언니. 이름은 서미란. 연락 두절되자 바로 신고했답니다. 강태훈은 일어서며 장갑을 벗었다. 남편 소환해. 지금 당장. 오후 6시 30분. 경동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도윤이 들어왔다. 회색 니트에 검은 슬랙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교수님 앉으시죠. 강태우는 그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엔 녹음기와 서류 뭉치. 오늘 오후 2시경 한강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서미경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슬픕니다. 하지만 놀랍진 않습니다. 강태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죠? 아내는 6주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신고도 처형이 했고요. 저는 이미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이요? 자살이든 사고든 뭔가 일어났을 거라고요. 도윤은 차분했다. 지나치게. 강태훈은 파일을 펼쳤다. 교수님,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셨죠? 네. 재산 분할로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내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고, 저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과도한 요구요? 아내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제 명의였고요. 그런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법적으론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강태우는 펜을 툭 놓았다. 교수님, 부인을 죽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윤이 처음으로 웃었다. 쓴 웃음. 형사님,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요? 이혼하면 끝입니다. 재산 나눠주고 각자 살면 됩니다. 굳이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재산 분할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것과 살인을 저지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강태우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도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교수님, 실종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요? 네. 충남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심리적 통제 메커니즘이라는 주제였죠. 도윤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빼곡한 글씨. 날짜, 시간, 장소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4월 8일 오후 3시 출발 대전 충남대 세미나 7시 시작 숙소 대전 플라자 호텔. 강태훈이 노트를 받아들었다.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심리학자의 직업병이죠. 모든 걸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그럼 실종 당일 이동 경로도 기록돼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도윤이 노트를 넘겼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1500 서울 출발 1700 대전 도착 예정 1900 세미나 시작. 고속도로로 가셨습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네. 강태우는 노트를 덮었다. 교수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실종 당일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교수님 차량이 없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럴 리 없는데요.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방향.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전 구간. 교수님 차량 번호는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한 걸까요? 잘못 기억하셨다고요? 우회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고속도로가 막혔을 수도 있고요. 강태우는 팔짱을 꼈다. 그럼 우회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운전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자동으로 운전했을 겁니다. 자동으로. 네. 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게. 교수님, 모든 걸 기록하는 분이 이 시간짜리 이동 경로를 기억 못 하신다고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훈이 다시 물었다. 대전 세미나장엔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8시 20분쯤이요. 세미나는 7시 시작 아닙니까? 늦었습니다. 왜요? 길이 막혀서요. 고속도로가 막혔습니까? 우회로가 막혔습니까? 도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강태우는 책상을 툭 쳤다. 교수님, 오후 3시에 서울 출발해서 8시 20분에 대전 도착. 5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정상적으론 이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3시간 20분 어디 계셨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이. CCTV 확인 결과 그날 경부고속도로는 정체 없었습니다. 우회로도 마찬가지고요. 침묵. 강태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교수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비워둔 시간입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경계. 형사님, 저는 변호사와 상해 후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강태우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참, 교수님. 휴대전화 좀 보겠습니다. 왜요? 통화 기록 확인차.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다. 최신형 스마트폰. 강태훈이 받아들고 화면을 켰다. 텅 비어 있었다. 통화 기록도 메시지도 앱도 아무것도 없었다. 초기화하셨습니까? 네. 언제요? 일주일 전쯤이요. 왜죠? 습관입니다. 주기적으로 초기화합니다.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요. 강태우는 폰을 돌려주지 않았다. 압수하겠습니다. 영장 없이요? 임의 제출 동의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강태우는 폰을 증거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수님.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밤 10시 35분, 강력반 사무실. 강태우는 커피를 들이켰다. 쓰디 쓴 자판기 커피. 책상 위엔 한도윤의 휴대전화와 노트. 이 새끼 뭔가 숨기고 있어. 옆자리 후배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알리바이도 애매하고. 애매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야. 3시간 넘게 공백이 있다고. 그래도 대전 세미나장 CCTV엔 찍혔잖아요. 그게 문제야. 분명 갔는데 가는 과정이 없어. 강태우는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떴다. 한도윤 차량 서울 구자택 출발 1503대전 충남대 도착 2021. 중간이 텅 비어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한테 폰 넘겼어? 네. 근데 초기화된 지 일주일이라 복원 어렵다고 합니다. 메시지 서버는? 확인 중인데요. 통신사 쪽에서 협조 중입니다. 강태우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빼곡한 기록들. 날짜, 시간, 장소. 그런데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3월 20일 윤채린 오후 7시 카페 블루노트. 윤채린? 강태우는 파일을 뒤적였다. 관계자 명단. 없었다. 야, 윤채린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 누군데요? 모르겠어. 도윤 노트에 나오는데. 후배가 컴퓨터를 두드렸다. 검색해볼까요? 응. 몇 초 후. 나왔습니다. 윤채린, 38세. 서한대 심리학과 출신. 현재 무직. 최근 이력은 행동심리연구소 연구원이었네요. 행동심리? 네. 근데 3개월 전에 퇴사했습니다. 강태훈의 눈이 빛났다. 전화번호 있어? 네. 10-. 전화해봐. 후배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그리고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지됐네요. 언제? 후배가 통신사 시스템을 확인했다. 4월 10일. 이틀 전입니다. 실종 이틀 후? 네. 강태우는 의자를 뒤로 젖혔다. 이 여자 뭐 하는 사람이야? 모르겠는데요. SNS 계정도 전부 삭제됐네요. 흔적이 없어요. 출입국 기록은? 확인해 볼게요. 몇 번의 클릭. 후배의 얼굴이 굳었다. 형사님. 왜? 출국했습니다. 4월 11일. 인천공항. 방콕행. 뭐? 강태훈이 벌떡 일어났다. 사건 3일 후에 태국 갔다고? 네. 귀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태훈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이 여자야?
공범이야. 일장 완벽한 남편의 진술. 다음 날 오전 10시 경동경찰서 조사실. 한도윤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명함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법무법인정도 대표 변호사 최인호. 강태우는 그 앞에 앉으며 녹음기를 켰다. 어제에 이어 조사 계속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형사님, 제 의뢰인은 이미 충분히 협조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윤채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최 변호사가 물었다. 누굽니까? 강태우는 도윤만 바라봤다. 교수님, 윤채린, 38세, 서한대 심리학과 출신. 아시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였습니다. 제자요? 네. 10년 전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후 행동심리연구소에서 함께 일했고요. 최근엔 연락하셨습니까?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형사님, 이 질문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있습니다. 강태우는 서류를 펼쳤다. 통신 기록. 교수님 휴대전화, 초기화 전 마지막 통화 기록입니다. 통신사 서버에서 복구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번호. 10- 통화 시간 3월 30일 오후 11시 47분 통화 길이 23분. 이 번호 윤채린 씨 겁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교수님, 실종 9일 전 밤 11시에 23분간 통화하셨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개인적인 대화였습니다. 개인적인 대화요? 네. 어떤?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형사님, 저도 인간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힘들었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한테 전화했다. 오랜 지인이기도 합니다. 지인. 강태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행 거래 내역. 3월 15일 한도윤 윤채린 200만원. 3월 22일 한도윤 윤채린 200만원. 3월 29일 한도윤 윤채린 200만원. 석 달간 매달 200만원씩 송금하셨습니다. 총 600만원.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금전 거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의심스럽죠. 왜 제자에게 매달 돈을 보냈습니까?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어려웠습니다. 퇴사 후 생활고에 시달렸고 제가 도와준 겁니다. 도와줬다? 네. 그럼 왜 윤채린 씨는 사건 직후 전화 해지하고 출국했습니까?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네. 저도 연락이 안 됩니다. 강태우는 팔짱을 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윤채린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뿐입니까? 네. 거짓말 마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강태우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교수님, 우리는 윤채린 씨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훈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던졌다. 참, 교수님. 스마트워치 차고 계시네요. 도윤이 손목을 내려다봤다. 검은색 밴드형 워치. 네. 최신 모델이죠? 심박수, 이동거리, GPS 다 기록되는. 네. 그것도 압수하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영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영장 받아오죠. 강태우는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 후배 형사가 속삭였다. 형사님, 스마트워치요? 응. 저 새끼 노트엔 기록 빼먹은 게 있어. 근데 워치는 자동으로 기록해. GPS까지. 그럼. 실종 당일 이동 경로 다 나와. 후배의 눈이 커졌다. 와.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2장 지워진 흔적. 오후 2시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형광등 불빛 아래 6대의 모니터가 깜빡였다.
포렌식 팀장 김재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 자식 제대로 지웠네. 강태훈이 뒤에서 물었다. 복구 안 돼? 쉽지 않습니다. 공장 초기화에다가 덮어쓰기까지 했어요. 일부러 흔적 지운 겁니다.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아? 나오긴 나오는데. 조각만요. 김재현은 화면을 가리켰다. 깨진 데이터 조각들. 메시지 발신 10-, 수신 10-의 시태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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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태그 마이너스의 시태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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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태그 일시 3월. 이게 전부입니다. 완전한 대화는 복구 안 돼요. 메시지 서버는? 메신저 회사에 협조 요청했는데요. 답변이 왔습니다. 김재현은 이메일을 띄웠다. 레이 데이터 복구 요청 건. 죄송하지만 해당 계정은 사용자가 직접 삭제 요청했으며 서버 내 백업 데이터도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됩니다. 현재 복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태훈이 허탈하게 웃었다. 30일 경과? 네. 초기화한 지 일주일이 아니라 실은 한 달 전에 이미 지운 겁니다. 교묘하게 거짓말한 거죠. 빌어먹을. 강태훈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건물 내 금연. 그럼 방법이 없어? 김재현이 고개를 저었다. 하나 있습니다. 뭔데? 메신저 회사 서버 압수. 서버를? 네. 공식적으론 삭제됐다고 하지만 물리적 서버엔 잔존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백업 서버, 구형 서버까지 뒤지면 가능성은 30%? 30. 강태훈은 고개를 저었다. 영장 받아야겠네. 네. 근데 형사님, 메신저 회사가 협조 안 하면 시간 걸립니다. 얼마나? 최소 일주일. 젠장. 강태훈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저 강태훈입니다. 메신저 서버 압수 영장 청구해야겠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 뭐? 서버 압수? 그거 승인 어려운데? 증거인멸 가능성 있습니다.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데이터 삭제했어요. 그래도 메신저 회사가 가만히 있겠어? 설득하겠습니다. 알았어. 일단 서류 올려봐. 알았어. 일단 서류 올려봐. 감사합니다. 강태훈은 전화를 끊고 김재현에게 물었다. 스마트워치는? 그건 쉽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만 해제 안 했으면 데이터 다 남아요. 영장 나왔어. 압수 가능해. 그럼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김재현은 다른 컴퓨터로 이동했다. 워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교수님 계정 로그인하고 데이터 다운로드. 잠깐만요.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다. 다운로드 중. 47%, 68%. 완료. 나왔습니다. 김재현이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일자별 이동거리 심박수 GPS 로그. 강태훈이 몸을 숙였다. 4월 8일 실종 당일 데이터 열어봐. 클릭. 그래프가 바뀌었다. 4월 8일 이동거리 247km 평균 심박수 78bpm GPS 로그 활성화. GPS 로그 지도로 표시해봐. 김재현이 지도 위에 경로를 띄웠다. 빨간 선이 그려졌다. 서울구, 대전 충남대. 중간에 선이 끊겼다. 여기 왜 끊겼어? 김재현이 로그를 확인했다. GPS 신호 두절입니다. 오후 4시 13분부터 7시 52분까지. 약 3시간 40분. 신호 두절? 네. 터널이나 지하 같은 곳에 있었거나 아니면 고의로 꺾거나요. 강태훈의 눈이 빛났다. 마지막 GPS 신호 위치는 경기도시 국도 43번 근처입니다. 국도? 네. 고속도로 아닙니다. 이 자식 고속도로 안 탔네.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회로 맞아요. 근데 이 구간. 그가 지도를 확대했다. CCTV 없는 구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강태훈은 주먹을 쥐었다. 심박수는? 김재현이 그래프를 띄웠다. 오후 4시 72bpm, 오후 5시
118bpm 오후 6시, 142bpm 오후 7시 98bpm, 5시부터 6시 사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었거나 격렬한 신체 활동이 있었거나 강태훈이 중얼거렸다. 살인 시각이야. 김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면만 응시했다. 강태훈이 물었다. 이 데이터 법정에서 쓸 수 있어? 물론입니다. 객관적 증거니까요. 좋아. 강태훈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후배에게 전화했다. 야, 경기도시 국도 43번 주변 폐가, 창고, 인적 드문 곳 전부 조사해. 지금 당장. 네, 형사님. 전화를 끊고 강태훈은 김재현에게 말했다. 이 데이터 출력해서 보고서 작성해줘. 알겠습니다. 강태훈은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다. 이제 현장만 찾으면 돼. 3장 공백의 시간. 오후 6시 경기도시 국도 43번. 강태훈은 차에서 내렸다. 주변은 산과 논밭뿐이었다. 인적이 드물었다. 후배 형사 2명이 지도를 펼쳤다. 형사님, 이 근처에 폐가 3군데, 창고 2군데 있습니다. CCTV는? 없습니다. 이 구간 전체가 사각지대예요. 목격자는? 확인 중입니다. 근처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폐가로 향했다. 낡은 단층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강태훈이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냄새. 깨진 유리창. 바닥엔 낙엽. 여기 아니야. 2번째 창고. 철제 문이 녹슬어 있었다. 문을 열자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안은 빈 박스와 폐자재뿐. 여기도 아니고. 3번째 폐가. 좀 더 깊숙한 곳. 산자락 아래 숨은 듯한 위치. 강태훈이 다가갔을 때 뭔가 이상했다. 문 손잡이가 깨끗했다. 잠깐. 그는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다. 삐걱. 어둠 속에서 먼지가 날렸다. 하지만 바닥이 달랐다. 질질 끌린 자국. 강태훈은 손전등을 켰다. 빛이 바닥을 훑었다. 벽면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벽에 무언가 긁혀 있었다. 손톱 자국. 강태훈은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벽면의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 아래 붉은 얼룩. 혈흔이야. 후배가 뛰어왔다. 형사님, 국과수엔 FS 불러. 지금 당장. 그리고 이 주변 전부 봉쇄해. 네. 강태훈은 벽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바닥 모서리. 작은 금속 조각이 반짝였다. 그는 핀셋으로 집어들었다. 목걸이 체인. 아니, 정확히는 끊어진 체인의 일부. 이거. 그는 증거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미경씨 목걸이야. 밤 10시 국과수 현장 분석. 흰 방호복을 입은 감식 반원들이 폐가 안팎을 샅샅이 뒤졌다. 루미놀 시약이 뿌려졌다. 자외선 아래 바닥과 벽이 푸르게 빛났다. 혈흔 반응. 국과수 팀장이 강태훈에게 보고했다. 혈흔 다량 검출됐습니다. 바닥, 벽면, 문틀까지. DNA 대조 중인데 피해자 것일 가능성 높습니다. 사인은? 현장 상황으로 봐선 질식사 추정. 목 부분 벽면에 격렬한 저항 흔적 있고 손톱 자국도 일치합니다. 범행 도구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밧줄이나 청 같은 거였을 겁니다. 가져갔을 거예요. 강태훈은 폐가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후배가 다가왔다. 형사님, 목격자 확보했습니다. 누군데? 500m 떨어진 농가 주민입니다. 4월 8일 오후 이 근처에서 검은색 세단 봤대요. 차종은? 제네시스 제너서스. 확실하진 않지만 비슷한 차였다고 합니다. 번호판은? 못 봤대요. 너무 멀어서. 강태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증언은 증언이야. 조서 받아. 네. 강태훈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팀장에게 전화했다. 팀장님, 현장 확보했습니다. 혈흔 검출, DNA 대조 중. 살해 장소 맞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체포영장 청구 가능하겠네. 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윤채린. 이 여자 귀국 명령 내려야 합니다. 공범 가능성 99%입니다. 인터폴 통해서 추적 중이야. 방콕 현지 경찰이랑 협조 중이고. 빨리 좀 해주세요. 이 여자 잡아야 퍼즐 완성됩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강태우는 폐가를 다시 바라봤다. 여기서 죽였구나. 미경씨. 사장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 다음날 오전 11시 경동경찰서. 섬이라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손에 쥔 휴지는 젖어 있었다. 강태훈이 물 한 잔을 건넸다. 드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미경이. 정말 거기서 죽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강태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님, 미경 씨가 실종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라는 휴지로 눈을 닦았다.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감시요? 네. 남편이 자꾸 동선을 확인한대요. 어디 갔다 오면 누구 만났냐, 뭐 했냐,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고. 언제부터요? 한 1년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대요. 이혼 결심은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10월쯤이요. 그때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화를 냈대요. 화를요? 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미경이는 그게 처음이래요.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거. 강태우는 메모했다. 그 이후로는요? 차갑게 대했대요. 말도 안 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서 소송 진행하신 거군요. 네. 미경이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 요구하고. 남편 반응은요? 거부했대요. 합의 안 된다고. 법정까지 가자고.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님, 미경 씨가 증거 모으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조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미경이가 남편 몰래 녹음했대요. 녹음을요? 네. 남편이 화낼 때, 욕할 때, 협박할 때 전부 녹음했대요. USB에 담아뒀다고 했어요. 강태훈의 심장이 뛰었다. 그 USB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집에서 찾았는데 없었어요. 미경 씨가 어디 보관했을 것 같습니까? 미라는 생각에 잠겼다. 카페? 카페요? 네. 미경이가 자주 가는 카페에 있었어요. 거기서 맨날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냈거든요. 혹시 거기 맡겨뒀을 수도. 강태우는 벌떡 일어났다. 카페 이름이 뭡니까? 블루노트요. 서울구에 있어요. 주소 아십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오후 2시 카페 블루노트. 작은 골목 안쪽 2층짜리 건물. 1층은 카페, 2층은 독서실. 강태훈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은은한 재즈 음악, 커피향. 카운터에 서 있던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50대 중반 남성. 어서 오세요. 강태훈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다. 경찰입니다. 서미경 씨 아십니까?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미경 씨요? 네, 알죠. 단골이었는데. 왜요? 돌아가셨습니다. 사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요? 살해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태훈이 물었다. 미경 씨, 여기 자주 오셨습니까? 네. 거의 매일 왔어요. 한두 시간씩 앉아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4월 5일이었나? 그쯤이요. 그날 특이한 점 없었습니까? 사장은 생각했다. 가방을 맡겼어요. 가방을요? 네. 작은 숄더백이었는데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여기 보관함에 넣어뒀죠. 강태훈의 눈이 빛났다. 지금도 있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사장은 카운터 아래 보관함을 열었다. 안에 여러 개의 가방과 우산, 그중 하나를 꺼냈다. 갈색 숄더백. 이거예요. 강태우는 장갑을 끼고 가방을 받았다.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USB. 강태우는 숨을 멈췄다. 이거 증거품입니다. 압수하겠습니다. 네. 강태우는 USB를 증거봉투에 넣고 사장에게 물었다. 미경 씨, 가방 맡기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깐만 맡아주세요. 곧 다시 올게요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아, 잠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뭡니까? 혹시 제가 안 오면 경찰에 연락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강태훈의 가슴이 철렁했다. 경찰에요? 네. 그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조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오후 5시 디지털 포렌식 센터. 김재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 확인합니다. 폴더가 열렸다. 보험. 집. 강태훈이 물었다. 보험? 그러게요. 김재현이 압축을 풀었다. 안에 여러 파일. 녹음일. mp3 녹음 24. mp3. 통장 스크린샷. JPG. 메시지 증거. JPG. 최종 메시지. TXT. 강태우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 너 왜 이래? 왜 자꾸 나한테 대들어? 여자 대드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대화 좀 해요. 남자 대화? 너랑 무슨 대화를 해? 너 하는 짓 좀 봐. 맨날 밖에 나가서. 여자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돼요? 남자 누구 만났어? 누구? 여자 왜 그걸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남자 보고? 이게 보고야? 넌 내 아내야. 내가 알 권리 있어. 강태우는 멈췄다. 폭언이네.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파일 들어보세요. 두 번째 녹음. 남자 이혼? 이혼하겠다고? 너 미쳤어? 여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자 재산? 재산 반 달라고? 웃기지 마. 내가 번 돈인데? 여자 법적으로 제목도 있어요. 남자 법? 법으로 하자고? 좋아. 끝까지 가보자. 넌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강태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 새끼. 세 번째 녹음. 이번엔 통화 녹음이었다. 남자 교수님, 제가 언제 시작해요? 교수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남자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교수 내가 다 계획했어. 넌 시키는 대로만 해. 강태훈이 멈췄다. 이거 여자 목소리 아니야? 김재현이 파형을 분석했다. 맞습니다. 여성 목소리예요. 윤채린이야. 강태훈은 날짜를 확인했다. 녹음 일시 3월 28일. 실종 11일 전. 김재현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최종 메시지. TXT. 텍스트 파일이 떴다. 언니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야. 도윤이 이상해. 채린이라는 여자랑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난 도망 안 쳐. 증거 남기고 맞설 거야. 만약 내가 죽으면 이 USB를 경찰에 넘겨줘. 도윤이 날 죽였을 거야. 미경. 강태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알고 있었어. 자기가 죽을걸. 김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훈이 물었다. 이 녹음들 법정에서 쓸 수 있어? 물론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고 증거 능력 충분합니다. 좋아. 강태훈은 USB를 뽑았다. 이거 봉이네. 그리고 복사본 만들어서 검찰에 넘겨. 알겠습니다. 강태훈은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한도윤. 오장 윤채린의 그림자. 같은 날 밤 11시 태국 방콕. 윤채린은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내려왔다. 하지만 땀은 멈추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녀는 무시했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결국 받았다. 누구세요? 윤채린 씨? 한국 경찰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네. 인터폴을 통해 연락드립니다. 귀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미경 씨 살인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입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조사 후 판단하겠습니다. 3일 내로 귀국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체포영장이요? 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도윤. 신호음. 하지만 받지 않았다. 젠장. 그녀는 짐을 쌌다. 서둘러. 3일 후 인천국제공항. 윤채리는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렀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훈과 후배 형사 2명. 윤채린 씨? 그녀는 멈춰섰다. 네. 경동경찰서 강력반입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체포해요? 아직은 참고인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경동경찰서 조사실. 윤채리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엔 다크서클. 강태훈이 물었다. 왜 출국하셨습니까? 여행이요. 여행? 사건 직후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이라. 강태훈은 서류를 펼쳤다. 채린 씨, 한도윤 교수와 무슨 관계입니까? 제자였어요. 제자요? 네. 10년 전에 수업 들었고, 그 후에도 가끔 연락했어요. 가끔이요? 강태훈은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3월 한 달간 17번 통화하셨습니다. 이게 가끔입니까? 체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주 연락했어요. 왜요? 교수님이 힘들어하셔서요. 이혼 문제로. 그래서 위로해줬다? 네. 돈도 받으셨죠? 체린의 얼굴이 굳었다. 강태훈이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다. 3월부터 석 달간 매달 200만 원. 총 600만 원. 왜 받으셨습니까? 생활비요. 생활비요? 네. 제가 퇴사 후 어려웠거든요. 교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다. 강태훈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채린 씨,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한도윤 교수와 무슨 관계입니까? 채린은 고개를 떨궜다. 연인이었어요. 연인? 네. 언제부터요? 작년 12월부터요. 교수 부인이 이혼 요구한 직후네요. 네.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미경 씨 죽음과 관련 있습니까? 채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요? 강태훈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남자 교수님, 제가 언제 시작해요? 교수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남자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교수 내가 다 계획했어.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채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피해자가 녹음했습니다. 당신과 한도윤 교수의 대화입니다. 뭘 계획했습니까? 채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강태훈이 다시 물었다. 4월 8일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었어요. 혼자요? 네. 강태훈은 한숨을 쉬었다. 채린 씨,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현장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시패가. 거기서 서미경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정말 몰라요. 그럼 왜 사건 직후 출국했습니까? 도망치고 싶었어요. 뭐로부터요? 교수님한테서요.
강태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교수가 뭘 했습니까? 체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협박했어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과거요? 의료사고요. 3년 전에 제가 연구원으로 일할 때 실험 중에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전 은폐했어요. 교수님이 그걸 알고 강태훈은 메모했다. 그래서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뭘 시켰습니까? 체리는 고개를 저었다. 말 못해요. 왜요? 무서워요. 강태훈은 테이블을 쳤다. 체린 씨, 지금 살인 사건입니다. 협조 안 하면 공범으로 기소됩니다. 체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교수님이 아내를 없애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강태훈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돕습니까? 체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강태훈은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다음 조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후배가 물었다. 형사님, 저 여자 공범 맞죠? 맞아. 근데요? 주도한 건 한도윤이야. 저 여자는 도구였어. 그럼 둘 다 잡는 거죠? 당연하지. 강태훈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체포영장 청구한다. 한도윤, 윤채린 둘 다. 육장 복원의 시작. 같은 날 밤 8시 메신저 회사 본사. 강태훈은 영장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법무팀장이 마중 나왔다. 형사님, 영장 확인했습니다. 하지만요? 서버 압수는 영업에 지장을 줍니다. 최소한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백업 서버만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서버실. 차가운 공기. 수십 대의 서버가 웅웅거렸다. 김재현과 포렌식 팀원 셋이 노트북을 펼쳤다.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법무팀장이 서버 한 대를 가리켰다. 이게 3개월 전 백업 서버입니다. 공식적으론 삭제됐지만 물리적 데이터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현이 케이블을 연결했다. 이미지 추출 시작합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였다. 추출 중. 12%, 34%, 56%. 강태훈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3시간이 지났다. 추출 완료. 데이터 크기 2.7TB. 김재현이 말했다. 이제 복원 시작합니다. 시간 걸립니다. 최소 48시간. 최대는 72시간.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 72시간 후 디지털 포렌식 센터. 김재현은 모니터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은 충혈됐다. 손엔 에너지 드링크. 형사님. 강태훈이 달려왔다. 나왔어? 네. 조각났지만 복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조각들이 떴다. 2025.03 14 한도윤 윤채린.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하면 방법이 없어. 2025.03 20 윤채린 한도윤. 어떻게 해요? 2025.03 20 한도윤 윤채린. 몸 관리 잘해. 힘 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강태훈의 숨이 멎었다. 계속 보여줘. 2025.04 이 한도윤 윤채린. 고속도로 말고 우회로. 카메라 피해. 2025.04 오윤채린 한도윤. 무서워요. 2025.04 오한도윤 윤채린. 내가 다 계획했어. 넌 실행만 해. 끝나면 돈 줄게. 2025.04 팔한도윤 윤채린. 1030 약속 장소. 2025.04 팔윤채린 한도윤. 알겠어요. 2025.04 구한도윤 윤채린. 끝났어. 당신 먼저 떠나. 나는 3일 후. 강태훈은 주먹을 쥐었다. 살인 매뉴얼이잖아.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이거 법정에서 쓸 수 있어? 물론입니다. 복원 과정 전부 기록했고 무결성 보장됩니다. 강태우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검사한테 보고한다. 칠장 되살아난 말들. 다음날 오전 10시 검찰청. 강태우는 담당 검사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엔 복원된 메시지 출력물. 검사는 천천히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건 명백한 공모살인이네요. 네. 한도윤이 계획하고 윤채린이 실행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현장 혈흔, GPS 로그, 메시지 복원, 피해자 녹음, 전부 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영장 청구하십시오. 둘 다 구속 기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우는 일어서며 물었다. 검사님, 이거 1심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검사는 미소 지었다. 증거가 이 정도면요? 당연하죠. 오후 2시 한도윤 자택. 강태우는 영장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한도윤이 나왔다. 여전히 차분한 얼굴.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도윤 씨,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강태우는 영장을 보여줬다. 피의자 한도윤 혐의 살인, 사체유기, 증거인멸.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체포요? 네. 수갑 채우겠습니다. 후배 형사가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딸깍. 도윤은 손목을 내려다봤다.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다. 형사님, 저 정말 변명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강태우는 그를 차에 태웠다. 같은 시각 윤채린 임시거처. 또 다른 팀이 채린을 체포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한테요? 미경 씨한테요. 저녁 7시 경동경찰서. 한도윤과 윤채린은 각각 다른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강태우는 도윤 앞에 앉았다. 교수님,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자백하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메시지 복원했습니다. 강태우는 출력물을 펼쳤다. 도윤은 그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당신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강태훈이 다시 물었다. 왜 죽였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산 때문입니까? 이혼이 싫어서입니까? 침묵. 아니면 통제 때문입니까?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강태훈은 몸을 기울였다. 교수님, 당신은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당신 아내는 통제할 수 없었다. 이혼을 요구했고 당신 계획에서 벗어났다. 그게 참을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삶은 설계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변수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강태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아내를 죽였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우는 녹음기를 끄고 일어났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교수님. 밤 11시 강력반 사무실. 강태우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후배가 커피를 건넸다. 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근데 형사님. 왜? 도윤 저 새끼 끝까지 안 자백하네요. 상관없어. 증거가 산더미야. 그래도 좀 찝찝하지 않아요? 강태우는 눈을 떴다. 왜? 저 새끼 진짜 냉혈한이에요. 아내 죽이고도 표정 하나 안 변하잖아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사람들 앞에선 지성인이고 뒤에선 살인마야. 후배는 한숨을 쉬었다. 어휴. 세상 참. 강태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검찰 넘기고 재판 기다리자. 네.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미경 씨, 이제 편히 쉬세요. 2부. 팔짱 체포. 새벽 5시 17분. 한도윤 자택. 첫 번째 체포는 조용했다. 기동대 5명이 현관문 앞에 섰다. 강태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5시 20분. 영장에 명시된 시간.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 없음. 다시 눌렀다. 길게. 30초 후 문이 열렸다. 한도윤은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했다. 얼굴엔 잠기운이 없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형사님, 이른 시간이시네요. 강태우는 영장을 내밀었다. 한도윤 씨, 살인, 사체유기,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은 영장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군요. 수갑 채우겠습니다. 도윤은 손목을 내밀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딸깍.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다. 도윤은 손목을 내려다봤다. 3초.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경찰서 도착 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우는 그를 차로 안내했다. 뒷좌석.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차가 출발했다. 강태우는 백미러로 그를 관찰했다.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호흡도, 눈빛도 마치 조각상처럼. 교수님.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네? 왜 그렇게 침착하십니까? 침착해 보입니까? 네. 도윤은 작게 웃었다. 훈련된 겁니다. 훈련이요? 심리학자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도요. 그럼 지금 속으론 뭘 느끼십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강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 윤채리는 탑승권을 들고 있었다. 방콕행. 오전 7시 15분 출발.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렀었다. 손은 떨렸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땀에 젖었다. 출국 심사대까지 50m, 40m, 30m. 윤채린 씨. 그녀는 멈춰섰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 남자.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천천히 돌아봤다. 형사 2명. 정장 차림. 한 명은 영장을 들고 있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채린의 입술이 떨렸다. 저 비행기 타야 해요. 안 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요? 형사는 영장을 보여줬다. 피의자 윤채린 혐의 살인방조, 증거인멸, 도주. 채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탑승권이 떨어졌다. 일어나십시오. 저 정말 아무것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시겠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일으켰다. 수갑을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렸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채리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한테요. 오전 8시 경동경찰서. 한도윤과 윤채리는 각각 다른 조사실에 격리됐다. 강태우는 팀장실에서 상황을 보고했다. 둘 다 확보했습니다. 도주 우려 없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신문 들어가. 둘 중 하나라도 자백받아내. 채린 쪽이 먼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 심리적으로 약합니다. 공범이지만 주도자는 아니니까요. 그럼 채린부터 조사해. 알겠습니다. 강태우는 조사실로 향했다. 구장 신문 1-한도윤. 오전 10시 제1조사실. 한도윤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옆엔 변호사. 법무법인 정도의 최인호. 강태우는 녹음기를 켰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한도윤, 변호인 최인호 참석. 최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형사님,
제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강태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묵비권이요?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럼 조사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진행하십시오. 저희는 기록할 겁니다. 강태우는 한숨을 쉬고 도윤을 바라봤다. 교수님, 서미경 씨를 살해했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채린과 공모했습니까? 침묵. 4월 8일 경기도시 폐가에서 아내를 질식시켰습니까?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강태우는 서류를 펼쳤다. 메신저 복원본입니다. 당신과 윤채린의 대화. 읽어드릴까요? 도윤은 서류를 바라봤다. 표정이 굳었다. 강태훈이 읽기 시작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하면 방법이 없어. 이건 3월 14일 당신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몸 관리 잘해. 힘 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3월 20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침묵. 고속도로 말고 우회로. 카메라 피해. 4월 2일. 왜 카메라를 피하라고 했습니까? 도윤의 손이 떨렸다. 강태우는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다. 1030 약속 장소. 4월 8일. 실종 당일입니다. 약속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형사님, 메시지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맥락이요? 강태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스마트워치 GPS 로그. 4월 8일 오후 4시 13분부터 7시 52분까지 당신은 경기도시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폐가 근처. GPS 신호는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 50m입니다. 폐가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강태우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심박수 로그.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당신 심박수는 118에서 142까지 올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교수님, 당신은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메시지 삭제, CCTV 회피, 알리바이 구축. 하지만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뭡니까?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스마트워치입니다. 당신은 기록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동으로 기록되는 건 잊었습니다. 그게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형사님, 이 정도론 부족합니다. 간접 증거일 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강태우는 USB를 꺼냈다. 피해자가 남긴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 24개. 그중 하나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도윤의 눈이 커졌다. 강태우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렀다. 여자 교수님, 제가 언제 시작해요? 남자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여자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남자네가 다 계획했어. 넌 시키는 대로만 해. 도윤은 얼어붙었다. 강태훈이 파일을 멈췄다. 이 목소리, 당신 아닙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최 변호사가 물었다. 이 녹음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남편과 윤채린의 대화를 도청한 겁니다. 도청이요? 그럼 불법 아닙니까? 피해자 본인이 당사자입니다. 합법입니다. 최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강태우는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백하시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강태우는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조사 때 뵙겠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 새끼 끝까지 버티려고 하네. 10장 신문 윤채린. 오후 2시 제2조사실. 윤채린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강태우는 물 한 잔을 건넸다. 드세요.
체리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마스카라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물을 마셨다. 손이 덜덜 떨렸다. 강태우는 의자에 앉으며 녹음기를 켰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채린. 변호인 없음. 변호사. 선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 신청하시겠습니까? 채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다 말할게요. 강태훈의 눈빛이 빛났다. 다 말하신다고요? 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교수님이요. 강태훈은 메모했다. 한도윤 교수가 무섭다는 거죠? 네. 왜죠? 체리는 눈물을 닦았다. 제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약점이요? 3년 전 의료사고요. 제가 행동심리연구소에서 일할 때 실험 중에 피험자가 다쳤어요.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저희가 은폐했어요. 왜요? 연구소 평판 때문이었어요. 만약 사고가 알려지면 폐쇄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험자한테 합의금 주고 입 막았어요. 교수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당시 연구소 자문 교수였거든요. 오히려 교수님이 은폐를 주도했어요. 강태우는 놀랐다. 도윤 교수가요? 네. 합의금도 교수님이 마련했어요. 그럼 당신과 교수는 공범이었네요. 네. 그래서 협박할 수 있었던 거고요.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이 작년 12월에 연락 왔어요. 만나자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뭐가요? 아내를 없애자는 계획이요. 강태훈의 심장이 뛰었다.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는 겁니까? 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반을 줘야 한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체리는 흐느꼈다. 의료사고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전 감옥 가고 인생 끝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태우는 메모를 멈췄다. 체린 씨, 어쩔 수 없이 살인을 도왔다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체리는 눈을 감았다. 계획을 같이 짰어요.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지. 누가 죽였습니까? 체린의 입술이 떨렸다. 교수님이요. 직접 봤습니까? 네. 강태우는 숨을 멈췄다. 4월 8일, 폐가에 같이 있었습니까?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이 미경 씨를 데려왔어요. 저는 지켜봤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체리는 목을 움켜쥐었다. 목을 졸랐어요. 천으로. 미경 씨가 저항했어요. 발버둥 쳤어요. 손톱으로 벽을 긁었어요. 비명도 질렀어요. 근데 교수님은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강태우는 소름이 돋았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분쯤요. 미경 씨가 축 늘어지고 숨이 멎었어요. 그 후엔요? 가방에 넣었어요. 무게추도 넣고 교수님이 한강으로 가져가서 버렸어요. 당신은요? 저는 그냥 집에 갔어요. 교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강태우는 서류에 빠르게 메모했다. 체린 씨, 이 증언 법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말할게요. 더 이상 못 숨기겠어요. 왜 이제야 말합니까? 양심의 가책이요. 매일 악몽 꿨어요. 미경 씨가 나타나서 저보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전 정말. 체리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물었다. 체린 씨,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돈 받았죠?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이 500만 원 줬어요. 사건 직후에. 그게 대가였습니까? 네. 강태우는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언 감사합니다.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형사님,
네. 미경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체리는 고개를 떨궜다. 강태우는 문을 열고 나갔다. 오후 4시 강력반 사무실. 강태우는 팀장에게 보고했다. 체린이 자백했습니다. 현장 목격, 공모 전부 인정했습니다. 좋아. 이제 도윤도 끝이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도윤은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체린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증거가 산더미인데? 그래도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살인 현장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체린뿐이고.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메시지, GPS, 녹음, 증언 합치면 충분해. 네. 검찰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송치해. 빨리. 알겠습니다. 11장 USB에 귀환. 저녁 7시 서밀한 자택. 강태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미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거실. 미라는 차를 내왔다. 강태우는 차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님, 범인들 체포했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네. 한도윤과 윤채린. 둘 다 구속됐습니다. 미경이. 정말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떨렸다. 강태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다. 누님, 미경 씨가 남긴 USB,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정말요? 네. 녹음 파일 덕분에 범인들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휴지로 눈을 닦았다. 미경이가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네. USB 파일 중에 텍스트 문서가 있었습니다. 누님한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뭐라고 썼어요? 강태우는 종이를 꺼냈다. 출력본. 언니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야. 도윤이 이상해. 채린이라는 여자랑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난 도망 안 쳐. 증거 남기고 맞설 거야. 만약 내가 죽으면 이 USB를 경찰에 넘겨줘. 도윤이 날 죽였을 거야. 미경. 미라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경아. 미경 씨는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싸우셨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가 맨날 그랬어요. 언니, 나 절대 도망 안 쳐. 내가 옳다면 맞서 싸울 거야라고. 그 말을 지키셨습니다. 미라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형사님, 재판, 언제예요? 한 달 안에 시작될 겁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꼭 갈게요. 미경이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강태우는 일어서며 말했다. 누님, 미경 씨는 이겼습니다. 범인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지우려 해도 진실은 남았으니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12장 공백 시간의 재구성. 3일 후 경기도 10회가 국과수팀이 재차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강태우는 폐가 안을 천천히 걸었다. 바닥엔 분필로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시신이 있었던 자리. 손톱 자국이 남은 벽면. 형사님. 국과수 팀장이 다가왔다. 추가 발견 사항 있습니다. 뭡니까? 천조각이요. 벽 틈새에 끼어 있었습니다. 팀장은 증거 봉투를 건넸다. 안에 작은 천조각. 회색. 이게 뭡니까? 범행 도구로 추정됩니다. 목을 조를 때 쓴 천. DNA 검사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 한도윤 둘 다 일치합니다. 강태훈의 눈이 빛났다. 직접 증거네요. 네. 이거면 법정에서 결정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강태훈은 폐가 밖으로 나왔다. 후배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목격자 또 확보했습니다. 누군데?
폐가에서 1km 떨어진 주유소 직원이요. 4월 8일 오후 5시경 검은색 제네시스가 주유하러 왔대요. 번호판 확인했어? 네. 한도윤 차량 맞습니다. CCTV는? 있습니다. 주유소 CCTV에 찍혔어요. 후배가 태블릿을 꺼냈다.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검은색 제네시스. 주유 중.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도윤이 내렸다. 시간 1704. 강태우는 영상을 멈췄다. 이 시간 GPS 로그와 일치해? 네. GPS 신호 끊기기 직전입니다. 좋아.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 알겠습니다. 강태우는 폐가를 다시 바라봤다. 여기서 죽었구나. 미경 씨. 같은 날 오후 디지털 포렌식 센터. 김재현은 모니터 앞에서 한도윤의 노트북을 분석하고 있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강태훈이 다가왔다. 뭔데? 도윤 컴퓨터에서 문서 파일 복구했는데요. 제목이 화면에 떴다. 완벽한 알리바이 구축법. DOCX. 강태훈은 숨을 멈췄다. 열어봐. 김재현이 파일을 열었다. 문서가 떴다. 완벽한 알리바이 구축법. 1. CCTV 회피. 고속도로 대신 우회로 이용. 블랙박스 없는 구간 선택. 주요 교차로 피하기. 2. 디지털 흔적 제거. 메시지 삭제 서버 포함. 통화 기록 정리. GPS 신호 차단. 3. 시간대 조작. 공백 시간 만들기. 목격자 최소화. 알리바이 장소 확보. 4. 증거인멸. 범행 도구 처분. 현장 청소. 시신 유기. 강태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 새끼가 매뉴얼을 만들었네.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성 날짜는 3월 10일입니다. 사건 한 달 전이에요. 계획적 범행이야. 완전히. 이 문서 법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거 결정적 증거야. 강태우는 파일을 저장했다. 출력해서 검찰에 넘겨. 알겠습니다. 13장 균열.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한도윤과 윤채리는 각각 독방에 수감돼 있었다. 변호사 접견실. 도윤은 최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교수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채린이 전부 자백했습니다. 교수님이 주도했다고.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메시지, GPS, 녹음 목격자. 그리고 최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이 문서. 완벽한 알리바이 구축법. 교수님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이론적 연구였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심리학자는 범죄 심리를 연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형 거래를 고려하십시오. 감형? 네. 자백하고 반성하면 사형은 피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저는 자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수님, 변호사님, 전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압니다. 배심원도, 판사도 결국 사람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면 됩니다. 최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교수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계산이요? 네. 승산은 30%입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30%로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0%보단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 구치소. 윤채리는 국선 변호인과 마주 앉았다. 채린 씨, 검찰과 거래 제안이 왔습니다. 거래요? 네. 법정에서 한도윤에 대해 증언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답니다. 채리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요?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으로. 15년. 적지 않지만 무기징역보단 낫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더 이상 교수님 편들고 싶지 않아요. 저 이용당한 거예요. 변호인은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체리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 윤채린.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네. 14장 체린의 고백. 2주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담당 검사 박준혁은 윤채린과 마주 앉았다. 채린 씨, 오늘부터 정식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증언 준비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도윤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체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10년 전이에요. 제가 서한대 심리학과 3학년 때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어떤 수업이었습니까? 행동심리학이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통제요? 네. 교수님은 늘 말했어요. 인간은 예측 가능한 존재다. 패턴을 알면 통제할 수 있다고. 검사는 메모했다. 그 후엔요? 졸업 후 행동심리연구소에 취직했어요. 교수님이 자문교수로 계셨고요. 거기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죠?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전이에요. 실험 중에 피험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뇌손상이었어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은폐했어요. 교수님이 합의금 5천만 원을 마련했고 피해자 가족을 설득했어요. 그 대가로요? 저한테 약점을 쥐었어요. 언제든 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검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협박이군요. 네. 그래서 살인을 도왔습니까? 체리는 눈물을 흘렸다. 어쩔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작년 12월에 연락 왔어요. 만나자고. 그때부터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없애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하면 재산을 반줘야 하는데 그게 싫다고.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근데 교수님이 의료사고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전 감옥 간다고. 그래서 동의했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이 계획을 전부 짜왔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검사는 서류를 펼쳤다. 4월 8일, 실종 당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체리는 눈을 감았다. 아침 10시에 교수님한테 연락 왔어요. 오늘 한다. 오후 5시에 폐가로 와라고. 폐가 위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교수님이 미리 알려줬어요. 경기도시 국도 근처. CCTV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갔습니까? 네. 오후 4시 50분쯤 도착했어요. 교수님은 이미 와 있었어요.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미경 씨도 있었어요. 검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습니까? 네.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입엔 재갈 물려 있었고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울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보고 도와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어요. 체리는 흐느꼈다. 검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물었다. 그 후엔요? 교수님이 천을 꺼냈어요. 회색 천. 그리고 미경 씨 목에 감았어요. 저항했습니까? 네. 발버둥 쳤어요. 의자가 넘어질 정도로. 손톱으로 벽을 긁었어요. 비명도 질렀는데 재갈 때문에 소리가 안 났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분쯤요. 미경 씨가 점점 축 늘어졌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멎었어요. 검사는 침을 삼켰다. 교수님 표정은 어땠습니까? 체리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실험하는 것처럼. 차갑게. 당신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서서 봤어요.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교수님이 가방에 넣었어요. 무게추도 같이. 그리고 차에 싣고 떠났어요. 당신은요? 저는 그냥 집에 갔어요. 교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검사는 메모를 멈췄다. 채린 씨, 이 증언, 법정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말할게요. 미경 씨한테 죄송하니까요. 좋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네. 15장 도윤의 반격.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 첫날. 방청석은 가득 찼다. 기자들, 유가족, 방청객. 플래시가 터졌다. 피고인석에 한도윤이 앉았다. 수갑찬 손.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옆엔 윤채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한도윤, 윤채린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증거인멸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박준혁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검사 측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하십시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입니다. 피고인 한도윤은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아내 서미경을 살해했고, 피고인 윤채린은 이를 방조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메시지 복원 기록, GPS 로그, 목격자 증언, 그리고 피해자가 남긴 녹음. 검사 측은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변호인 측 입장은요? 최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피고인 한도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근거는요? 검사 측 증거는 모두 간접 증거입니다. 메시지는 맥락이 없고 GPS는 오차가 있으며 목격자는 불확실합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녹음은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왜곡이라니요? 피해자 본인이 녹음한 겁니다. 하지만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불러주십시오. 윤채린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린은 증인석에 섰다. 오른손을 들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검사가 다가왔다. 증인. 4월 8일 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채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한도윤 교수가 서미경 씨를 살해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천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약 10분간. 직접 봤습니까? 네.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증인 신문 마칩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일어났다. 네. 그는 채린에게 다가갔다. 증인. 피고인 한도윤으로부터 돈을 받았죠? 채린의 얼굴이 굳었다. 네.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왜 받았습니까? 대가였습니다. 대가요? 그럼 증인도 공범 아닙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의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검사가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 신뢰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기각. 반대 신문은 허용됩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증인. 혹시 검찰과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했습니다. 어떤 거래입니까? 증언하면 형량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신을 위해 거짓 증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채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채린은 눈물을 흘렸다. 제 양심에 맹세합니다. 최 변호사는 코웃음 쳤다. 양심이요? 살인을 방조한 사람의 양심을 믿으라고요?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변호인,
질문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리로 돌아갔다. 재판장이 물었다. 다음 증인 있습니까? 검사가 일어났다. 서미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16장 전문가 증인. 미라는 증인석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해자와 무슨 관계입니까? 친언니입니다. 실종 전 피해자와 연락했습니까? 네. 자주 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동생이 남편한테 감시당한다고 했어요. 매일 동선 확인하고 전화 체크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 얘기를 남편한테 했습니까? 네. 했는데 남편이 화를 냈대요. 절대 안 된다고. 재산도 한 푼 안 준다고. 그 후엔요? 동생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 폭언 녹음하고 통장 거래 내역 캡처하고 USB에 다 담았대요. 검사는 USB를 꺼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USB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동생이 카페에 맡겨뒀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검사는 재판장을 향했다. 재판장님, 이 USB 증거로 제출합니다. 허가합니다. 검사는 미란에게 다시 물었다. 증인,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미란은 흐느꼈다. 언니, 나 도망 안 쳐. 증거 남기고 맞설 거야 라고 했어요. 방청석이 숙연해졌다. 검사는 고개를 숙였다. 질문 마칩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불렀다. 검사 측 다음 증인은요? 행동심리학 전문가 서한대 교수 김태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오후 3시. 김태수 교수는 50대 중반. 회색 정장의 안경.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 한도윤과 아십니까? 네. 같은 학과 동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김 교수는 잠시 생각했다. 뛰어난 학자입니다. 하지만요? 지나치게 통제지향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걸 계획하고 설계하려 듭니다. 변수를 싫어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검사는 서류를 꺼냈다. 증인. 이 논문 아십니까? 네. 도윤 교수가 작년에 발표한 디지털 시대의 비가시적 통제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디지털 기록을 남기지 않고 타인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검사는 재판장을 향했다. 재판장님, 이 논문 증거로 제출합니다. 허가합니다. 검사는 김 교수에게 다시 물었다. 이 논문과 이번 사건 관련 있다고 봅니까?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논문의 핵심 전략이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메시지 삭제, CCTV 회피, GPS 차단.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증인 판단으로 이 사건은 우연입니까? 계획입니까? 김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계획입니다. 도윤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검사는 고개를 숙였다. 질문 마칩니다. 최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포기했다. 17장 최후 진술. 다음 날 최후 변론. 검사 박준혁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 살인입니다. 피고인 한도윤은 3개월에 걸쳐 범행을 준비했고 윤채린을 도구로 삼아 실행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메시지, GPS, 녹음, 증언. 검사 측은 피고인 한도윤에게 무기징역, 윤채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물었다.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은요? 최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검사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황일 뿐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존재합니다. 피고인 한도윤은 무죄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한도윤이 일어났다. 네. 그는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행동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계속했다. 미경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떠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저는 미경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강태우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쥐었다. 저 새끼, 끝까지 거짓말하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앉았다. 재판장이 윤채린을 향했다. 피고인 윤채린,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채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죄를 인정합니다. 미경 씨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 교수님을 막지 못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녀는 미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경 씨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미란은 울면서 고개를 돌렸다. 체리는 다시 앉았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밖. 강태우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웠다. 후배가 다가왔다. 형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죄야. 100%. 근데 도윤 저 새끼, 끝까지 부인하네요. 상관없어. 증거가 산더미야. 그래도 찝찝해요. 강태우는 담배를 피웠다. 2주만 기다려. 판결 나오면 끝이야. 3부. 18장 미경의 목소리.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 오전 10시. 방청석은 만석이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다. 서미라는 첫 줄에 앉아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착석하십시오. 망치 소리. 재판장은 서류를 펼쳤다. 안경을 고쳤었다. 피고인 한도윤, 윤채린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그 전에 재판장이 검사를 향했다. 검사 측에서 추가 증거 제출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 박준혁이 일어났다. 네, 재판장님. 피해자 서미경 씨가 남긴 육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USB에 저장된 음성 파일입니다. 내용은요? 피해자가 언니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했다. 재생하십시오. 검사는 노트북을 열었다. 스피커를 켰다. 정적. 그리고 목소리가 흘렀다. 여자. 떨리는 목소리. 언니. 미라는 입을 막았다. 내가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야. 한도윤은 표정을 잃었다. 도윤이 이상해. 채린이라는 여자랑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나를 없앨 계획. 방청석이 술렁였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내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니.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 메시지도 받고 전화도 도청했어. 윤채리는 고개를 떨궜다. 나 도망 안 쳐, 언니. 증거 남기고 맞설 거야. USB에 다 담았어. 녹음, 스크린샷, 전부. 미경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숨소리.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만약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죽은 거야. 도윤이 날 죽인 거야. 미라는 흐느꼈다. 언니, 이 USB를 경찰에 넘겨줘. 도윤을 잡아줘. 제발.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 대신 잘 살아줘. 사랑해, 언니. 음성이 끊겼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재판장은 안경을 벗었다.
눈가를 닦았다. 한도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통제를 잃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한도윤, 일어서십시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피해자는 당신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펼쳤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기를 기립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만행을 단죄합니다.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 한도윤, 살인, 사체유기, 증거인멸 혐의, 모두 유죄. 망치가 내려쳤다. 쾅!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환호성과 탄식이 뒤섞였다. 한도윤은 무릎이 꺾였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재판장이 계속했다. 피고인 윤채린, 살인방조, 증거인멸 혐의, 유죄. 윤채린은 이미 울고 있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다시 내려쳤다. 쾅!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 밖. 서미라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경아, 미경아. 강태우는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누님, 이겼습니다. 미경 씨가 이겼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강태우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었다. 미경 씨, 이제 편히 쉬세요. 19장 붕괴. 같은 날 오후 서울구치소. 한도윤은 호송차에 실렸다. 수갑, 발목 족쇄. 교도관 2명이 양옆을 지켰다. 차가 출발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변수였어. 교도관이 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3일 후 서울구치소 독방. 한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 차가운 콘크리트. 그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쓰기 시작했다. 2025년 5월 30일. 판결 무기징역. 분석 실패 원인. 1. 스마트워치 마이너스 자동 기록 간과. 2. 피해자의 대응 마이너스 예측 실패. 3. 윤채린의 배신 마이너스 통제 실패. 결론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변수를 제거하지 못했다. 그는 펜을 놓았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썼다. 미경, 당신은 나보다 강했다. 인정한다. 그는 노트를 덮었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이었다. 20장 판결. 1년 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한도윤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1년간 수감 생활로 야위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한도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망치. 쾅.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변호사가 속삭였다. 교수님, 대법원에 상고하시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포기하시는 겁니까? 네. 변호사는 놀랐다. 왜요? 도윤은 작게 웃었다. 의미 없으니까요. 같은 날 여자 교도소. 윤채린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재봉틀. 단순 반복 작업. 교도관이 다가왔다. 윤채린. 면회 왔어. 누구요? 서미란. 채린은 얼어붙었다. 미경 씨 언니요? 응. 갈래 말래? 채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면회실. 투명 아크릴 너머로 미란이 앉아 있었다. 채린은 의자에 앉았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묵. 미란이 물었다.
잘 지내세요? 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매일 악몽 꿔요. 미경 씨가 나타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저 정말 죄송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지만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용서는 못해요. 평생 못할 거예요. 체리는 고개를 떨궜다. 당연합니다. 미란이 계속했다. 근데 감사하긴 해요. 체리는 고개를 들었다. 네? 법정에서 진실 말해줘서요. 그거 없었으면 도윤이 빠져나갔을지도 몰라요. 체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미라는 일어섰다. 잘 지내세요. 남은 시간 동안. 네. 언니도요. 미라는 돌아섰다. 체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미경 씨, 정말 죄송해요. 21장 에필로그 1 강태훈의 기록. 1년 후 경동경찰서 강력반. 강태훈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퇴직 일주일 전 30년 형사생활. 끝이 보였다. 그는 서미경 사건 파일을 꺼냈다. 두꺼운 서류 뭉치. 천천히 펼쳤다. 사진. 한강 교각의 검은 가방. 폐가의 손톱 자국. 한도윤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서미경의 미소. 강태훈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미경 씨, 당신은 용감했어요. 후배가 커피를 가져왔다. 형사님, 뭐 보세요? 서미경 사건. 아, 그 사건. 형사님 마지막 대형 사건이었죠. 응. 후배는 의자에 앉았다. 근데 형사님, 그 사건 때문에 확신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뭔데?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요. 강태훈은 미소 지었다. 맞아. 사람은 흔적을 남겨. 아무리 지워도 어딘가엔 남아. 이번엔 스마트워치였죠. 응. 도윤은 기록하는 걸 좋아했지만 자동 기록은 잊었어. 그게 약점이었지.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쉬어야지. 책 쓰실 생각 없으세요? 이런 사건들 정리해서. 강태훈은 웃었다. 생각해볼게. 그때 전화가 울렸다. 강태훈이 받았다. 강력반 강태훈입니다. 형사님, 저 김재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요. 재현이. 무슨 일이야? 새 사건 들어왔는데요. 메신저 삭제 관련이에요. 형사님 도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강태훈은 잠시 생각했다. 뭔데? 대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남자친구가 용의자예요. 근데 메신저를 전부 지웠대요. 강태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또 지워진 대화네. 네. 서미경 사건이랑 비슷해요. 강태훈은 파일을 덮었다. 내가 갈게. 감사합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고 강태훈은 재킷을 입었다. 후배가 물었다. 형사님, 어디 가세요? 새 사건. 또 메신저 삭제래. 은퇴 앞둔 사람이 또 사건 맡으세요? 강태훈은 문을 열며 말했다.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후배는 웃었다. 또 그러시네. 문이 닫혔다. 22장 에필로그 2 미경의 편지. 같은 날 양평 추모공원. 서미라는 동생의 묘 앞에 섰다. 비석. 서미경. 1975.03. 12-2025.04. 8. 사랑하는 딸, 언니 아내. 미라는 꽃을 놓았다. 백합. 미경이 좋아하던 꽃.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경아. 나왔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미라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USB에 있던 텍스트 파일. 출력본. 천천히 읽었다. 언니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야. 도윤이 이상해. 채린이라는 여자랑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난 도망 안 쳐. 증거 남기고 맞설 거야. 만약 내가 죽으면 이 USB를 경찰에 넘겨줘. 도윤이 날 죽였을 거야.
미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미경아, 너 이겼어. 도윤은 무기징역 받았어. 채린이도 15년이야. 눈물이 떨어졌다. 너 정말 용감했어. 도망 안 치고 끝까지 싸웠잖아. 미라는 흐느꼈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무서워서 도망쳤을 거야. 근데 넌 증거 남기고 녹음하고 편지까지 썼어. 바람이 다시 불었다.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미경아, 나 잘 살게. 너 대신 약속할게. 그녀는 일어섰다. 비석을 쓰다듬었다. 사랑해, 동생아. 돌아서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23장 에필로그 3- 도윤의 독방. 2년 후 서울교도소. 한도윤은 독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54세. 머리는 완전히 새었다. 얼굴은 깊게 패였다. 책상 위엔 노트 여러 권. 전부 빼곡한 글씨. 그는 일어나 노트를 펼쳤다. 최근 기록. 2027년 6월 15일. 수감 2년차. 분석 실패의 본질. 나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다. 미경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했다. 나보다. 그는 펜을 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철창 너머 하늘. 다음엔 혼잣말. 다음엔 더 완벽하게.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쓰기 시작했다. 완벽한 범죄 2.0. 1. 디지털 흔적 제거 마이너스 모든 자동 기록 차단. 2. 인간 변수 제거 마이너스 공범 없이 단독 실행. 3. 피해자 통제 마이너스 사전 심리 조작.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다. 한도윤. 작업 시간이야. 도윤은 노트를 덮었다. 알겠습니다. 일어서서 문 앞에 섰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다. 가자. 복도를 걸었다. 다른 수감자들이 쳐다봤다. 속삭였다. 저 사람 아내 죽인 교수잖아. 사이코래. 도윤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작업장에 도착했다. 단순 노동. 상자 접기. 도윤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머릿속에선 계산이 계속됐다. 다음엔 실수하지 않는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노트를 폼었다. 마지막 페이지. 쓰기 시작했다. 미경에게. 당신은 나를 이겼다. 인정한다. 당신은 약하지 않았다. 강했다. 하지만 다음은 없다. 이미 기록됐으니까.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증거가 영원히 남았으니까. 그는 펜을 놓았다. 노트를 덮었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경의 목소리. 도윤, 왜 그랬어? 도윤은 눈을 떴다. 미안해. 처음으로 한 말. 진심이었다. 24장 진짜 마지막 마이너스 체린의 면회. 3년 후 여자 교도소. 윤채린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3년간 수감 생활. 얼굴은 수척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 강태훈이 들어왔다. 채린은 놀랐다. 형사님? 안녕하세요. 강태훈은 앉았다. 잘 지냈어요?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무슨 덕분? 형사님이 진실 밝혀주셔서요. 안 그랬으면 전 평생 거짓말 속에 살았을 거예요. 강태훈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증언해줘서 가능했어요. 그래도 죗값은 치러야죠. 그래요? 침묵. 채린이 물었다. 형사님, 왜 오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강태훈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미경 씨한테 할 말 있습니까? 채린은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다고요? 네. 미경 씨가 남긴 증거 덕분에 저도 끝낼 수 있었어요. 교수님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 씨는 용감한 분이었어요. 네. 저보다 훨씬.
체리는 눈물을 닦았다. 형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미경 씨, 편히 쉬고 계실까요?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럴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강태우는 일어섰다. 출소하면 잘 사세요. 네. 형사님도 건강하세요. 강태우는 문을 열었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화는 지워졌지만 진실은 남았어요. 기억하세요. 체리는 고개를 숙였다. 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교도소 밖. 강태우는 차에 올랐다. 후배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형사님, 다 끝났어요? 응. 이제 진짜 끝이네요. 서미경 사건.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끝이야. 차가 출발했다.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미경 씨, 당신이 남긴 말들. 영원히 남을 거예요. 에필로그 -5년 후. 2030년 서한대학교 심리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수가 강단에 섰다. 여러분,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측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메모했다. 교수는 화면을 띄웠다. 살해 연구 서미경 사건. 이 사건 들어본 사람? 몇몇 손이 올라갔다. 이 사건은 심리학의 오용 사례입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자신의 지식을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교훈 인간은 변수다. 통제할 수 없다. 피해자 서미경 씨는 약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은 강했습니다. 증거를 남겼고 진실을 지켰습니다. 범인은 이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게 패인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럼 완벽한 범죄는 불가능한 건가요? 교수는 미소 지었다. 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니까요. 디지털 시대엔 더더욱. 어떤 흔적이요? 말, 기록, 행동, 뭐든 남습니다. 지워도 어딘가엔 남아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대화는 지워져도 진실은 남는다. 이게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기억하세요. 학생들이 박수쳤다. 같은 날 양평 추모공원. 섬이라는 동생의 묘 앞에 섰다. 5년. 세월이 흘렀다. 비석은 여전했다. 서미경. 1975.03. 12-2025.04. 8. 미라는 꽃을 놓았다. 미경아, 나 또 왔어. 바람이 불었다. 너 알아? 내 이야기가 대학 교재에 실렸어. 심리학과에서 가르친대. 서미경 사건이라고. 미라는 웃었다. 내가 많은 사람한테 교훈을 주고 있어. 용기를 주고 있어. 그녀는 비석을 쓰다듬었다. 자랑스러워, 동생아. 일어서서 걸었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후기. 대화는 지워진다. 하지만 진실은 남는다. 디지털 시대, 우리는 수많은 기록을 남긴다. 때론 지우고 싶은 기록도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울 순 없다. 어딘가엔 남는다. 서버에, 클라우드에, 누군가의 기억에. 이 이야기는 허구지만 교훈은 현실이다. 당신이 남긴 말, 당신이 보낸 메시지, 당신이 한 행동, 모두 기록된다. 영원히. 그러니 조심하라. 그리고 용기 내라.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니까.